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오남이 당시 돈을 주고받은 현장에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또다시 검찰 수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특수공작원 리오남이 2019년 7월 제2의 아태평화 국제대회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 체류했는지 여부가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당시 필리핀의 리오남은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의 경기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건넸다는 300만 달러 중 리오남에게 줬다는 70만 달러는 뇌물 공여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필리핀에 리오남이 있었다는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칩니다. 관련 소식 잠시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6월 법원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였다는 것이었지요. 돈을 주고받은 방식과 관련해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일제히 강제징용을 규탄하는 국제대회에 참석한 북한 공작원 리오남이 비밀리에 받아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리오남이 당시 행사 공식 초청 명단에 없었고 리오남이 당시 오지 않았다는 일부 증언이 일부 좌파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논평에 따르면 리오남은 당시 행사 공식 초청 명단에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고요. 또 대북 송금 연결고리인 안부수 회장의 최측근이자 당시 필리핀 행사를 총괄했던 김모 대표의 증언에서도 리오남이 오지도 또 리오남을 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리오남은 필리핀에 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중국 단둥과 심양을 오가며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등을 수시로 만나던 때 신변이 보장된 중국을 굳이 벗어날 이유가 있었겠느냐. 또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남 공작원이 북한과 수교도 맺지 않은 필리핀에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받으러 갈 이유도 없었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리오남의 필리핀 방문에 대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어떠한 물증도 없이 오직 김성태 등의 진술만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라면서 또 검찰 수사에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 단독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여권만 12개라는 북한 공작원 리오남 이재명 재판 변수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자, 이 기사에는 리오남이 당시 필리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여럿 나오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앞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요. 이처럼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심리를 앞두고 이화영 측은 지난 22일 수원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필리핀의 리오남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의 경기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건넸다는 300만 달러 중에 리오남에게 줬다는 70만 달러는 뇌물 공여 혐의가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인데요. 제2검찰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민주당과 이화영 측 변호인이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필리핀에 리오남이 있었다는 증거는 뭐냐? 우선 이화영과 함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은 리오남은 실제 필리핀에 왔고 공항에 쌍방울 임원이 마중도 나갔다라며 다만 리오남은 공식 행사에 참석할 수가 없는 신분이라 호텔 방에만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방 부회장은 지난 20일 공판 직후에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리오남이 필리핀 마닐라에 와서 경기도 아태평화 교류협회 숙소가 아닌 쌍방울 임직원들이 머문
오카다 호텔에 묵었다라고 했고, 아태엽이 준비하는 경기도 행사에 우리 숙소까지 부담시킬 순 없었기 때문에 따로 다른 호텔에 방을 잡았고, 김성태 회장과 리오남이 따로 만났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방 부회장은 지난해 3월 3일 1심 법정에서도 이재명 방북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는 김성태 회장, 송명철 이 두 명이서 했고, 리오남은 항상 그림자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그분과는 따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증언은 비단 방 부회장뿐만은 아니었는데요. 쌍방울그룹 관계자 또한 리오남은 미 국무부에서도 주목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삼은 북한 인사인데 공식 행사에 나올 리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쌍방울 관계자는 리오남이 중국 이름으로 된 여권 12개를 갖고 다니는 걸 자신도 봤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본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오남에게 왜 중국 이름으로 된 여권 12개씩이나 필요했는지 이 부분은 리오남은 항상 그림자처럼 움직였다는 방 부회장의 말과 맞닿는 부분이지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리오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사실관계는 이화영의 1심 판결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리오남이 500만 달러를 방북 비용으로 요청했으나 방 부회장이 300만 달러로 매듭지었고 이 중 200만 달러는 당해 100만 달러는 리오남에게 건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라며 필리핀에서 환치기로 70만 달러를 리오남에게 건넸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황들을 본다면 리오남이라는 인물은 정상적으로 이른바 양지에서 대놓고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도 주목하는 인물이었다는 점, 또 중국 이름으로 된 여권 1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또한 필리핀이라는 곳이 중국이라는 곳과는 다르게 미국과 수교를 맺고 있는 그런 국가라는 점, 또 정상적인 돈거래가 아닌 환치기 수법이 사용됐다라는 점을 보면 리오남이라는 인물은 음지에서 움직였다. 이런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데 민주당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역설적으로 이 부분인 것이겠지요. 당시 리오남이 행사 공식 초청 명단에 없었다. 리오남을 보지 못했다는 일부 증언이 있었다. 이것 두 가지를 근거로 이런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인데 전후 사정, 즉 리오남이 음지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는 것을 쌍그리 무시한 그런 선택적 또는 고의적 판단으로 이재명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면 바보인 것이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